그리고 아까 하던 거 이게 마지막인데, 진로 진학의 주체가 아이인데, 특히 고등학교 고3인데 왜 엄마가 가서 이걸 듣고 있냐고 맨날. 목동에서 내가 기가 차서 내가. 그래서 어머니들만 가는 거는 제가 못 가겠다고 그랬어요. 우리 쪽에 회사에서 지원을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아이가 관심 있으면 아이가 가봐야지. 엄마가 가서 왜 그 관심도를 어머니나 아버지가 그걸 결정해요. 그래서 이게 부모의 부모가 왜 이게 진로 진학의 주체인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여기 보시면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어떤 진로에 대한 것, 직업에 관한 것, 학과 소개 이런 것들을 다 해주고 있는데 그걸 아이들이 가서 듣는 게 아니고 부모들이 가서 그걸 왜 듣냐고. 그걸 당사자가 가서 보고 결정해야지. 그러면 이걸 바꿔볼까요? 결혼을 하는데 내가 선을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야야, 걔가 있잖아. 외모는 좀 되는데 집안은 좀 아닌 것 같고 확실하게 결정해라.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지 마요. 시간을 아무리 그 친구가 다음날 시험이 있다 그래도 지 인생의 결정에 대해서 선택하게 만들어야죠. 내가 시험 공부를 할 건지, 내가 이 시험 공부를 해서 선택할 수 있는 곳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그걸 들으러 갈 건지 본인이 선택하게 해야죠. 그게 인생을 사는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연습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너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저 공부하고 나는 그 대신에 내가 가서 듣고 와서 이야기해 줄게. 왜 선을 본인들이 보러 가느냐고, 지금. 야가 지금 살 낀데. 그죠? 요게 이제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공부머리 독서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예, 이게 지금 독서법 관련해서 메가 히트를 기록한 책이에요. 여기 강남에서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독서 관련 지도 하시던 분이 쓴 책이고, 이분은 뭐 학원 강사하는 것보다 이거 지금 강의 뛰고 책 팔아서 더 떼부자가 된 분이에요. 아마 빌딩 샀을 거예요, 아마.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분입니다. 존경하고 있고요. 예. 어떻게 저렇게 좋은 제목을 만들었을까? 공부머리 독서법, 그죠? 약간 사자 느낌도 아닌 것이 뭐지, 그죠? 잘 지었죠, 그죠? 그 다음에 저랑 비슷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문제는 듣는 공부. 저는 아까 보는 공부라 그랬죠. 그죠? 사교육을 받으면 읽고 이해할 필요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강사의 설명을 듣고 문제를 풀고 틀린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다시 풀면 되죠. 읽고 이해하는 공부가 아니라 듣고 이해하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듣고 이해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 근본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일단 시간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런 정교한 논리적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읽고 이해하는 공부는 필요한 지식을 향해 직선 주로를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100% 동의는 안 하지만 얼반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학생이 중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갑자기 성적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그 시기에 결정된 성적은 계속 유지될 확률이 높다고 설명합니다. 그 원인의 하나로 듣는 공부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듣는 공부가 무엇이고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 책을 읽고 왔으면 저랑 이런 이야기를 나눴을 거예요. 강의식으로가 아니라. 이게 아마 함께 읽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 정답을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야기 나눌 게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책을 좋아하는데 공부를 못해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은 책을 좋아하면 공부를 잘하죠. 대부분은. 근데 책을 좋아하는데 공부를 못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 이유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이야기한 객관식의 장벽일 수도 있고요. 객관식은 실질적으로 그냥 그 범위 내에 있는 정보를 마치 기억하느냐 못하느냐만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창의력이 있다든가 판단력이 좋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아이디어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측정 못 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다르긴 해요. 저는 책을 잘 읽는 친구가 인간의 능력적 범위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넓고 깊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를 평가받는 방법으로 정확히 이게 나오는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사실. 그래서 아까 제 예를 들기도 했죠. 내신으로는 13등급인데 그래도 지방에 있는 우리 동네에서는 그나마 제일 좋은 국립대를 갔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 독서법도 특별히 독서법은 나중에 책을 읽다 보면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너무 바빠서 책을 못 읽었다고 하면 책을 이제 발췌해서 읽거나 속독을 하거나 아니면 차례를 보고 유추해서 하거나 아니면 차례만 보고 논제를 만들거나, 이건 영업 비밀인데 아무튼 그죠? 그런 식으로 요령을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는 법 자체는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요령을 피우는 수준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속독이냐 이런 것들을 현혹 안 되셔도 되고요. 이거는 읽기 능력, 문해력이 갖추어지면 스스로 선택할 문제입니다. 각 사안에 따라서. 하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이거를 평가당하고 있다는 걸 안 느끼게 하셔야 돼요. 그게 관건입니다. 우리 아이를 어떻게 시킬까에 대해서 속도를 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최고 권력자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질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살고 계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두고 재우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한테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합니까? 그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많이 합니까? 예? 권력자이십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질문을 많이 합니까? 아이들이 여러분들한테, 물론 조금 그거는 주고받는 관계, 나이대에 따라서 있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머니의 질문이 많아집니까? 아이들의 질문이 많아집니까? 여러분들은 권력자이십니다. 그래서 질문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과를 자꾸 내려고 하는 질문을 하면 아이가 금방 눈치챕니다. 진짜 궁금해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책을 다 읽었는지 체크하지 마세요. 평가하지 마시고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누세요. 됐죠? 그리고 단어를 모를 때는 본인이 찾는 걸 보여주시고요. 그 앞에서도 이건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한번 같이 찾아볼까? 이렇게. 완득이를 같이 읽었어. 그러면 완득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그렇게 하셔야죠. 근데 완득이 다 읽었어가 뭐야? 질문이 격이 다르잖아요. 다 읽었냐? 소감문 썼냐? 계속 평가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걔가 그걸 재미있어 할 리가 있습니까? 그 완득이는 그 여자애랑 잘 됐을까? 이런 걸 물어봐야, 그거는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갑자기 그죠? 예. 답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녀가, 그러니까 지금 약간 이게 고민이긴 한데 나는 이제 자녀를 낳아서 아이를 키워본 적은 없잖아요. 근데 이분은 자기 자녀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 되나. 아무튼 결혼은 못 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할 생각이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뒤에 질문이 뭐였죠? 자녀의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을까요? 없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는 아이들을 다 내 자식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평소에 무슨 학원이나 선생님들처럼 그런 이야기는 안 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우리 집안 10명, 아버지 형제 10명 중에 7명이 학교 선생이거나 교수였어요. 사촌들도 대부분 공무원 아니면 선생이에요. 근데 이 인간들하고는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저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집착하지 말라고. 그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필리핀에서 한 5년 정도 살아보면서 느꼈는데 자녀와 성적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여러분들의 인생도 같이 망가져요. 힘들어집니다. 그 성적은 자녀 거라는 걸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아까 찾으러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나 가르치던 친구들이 다 자기들 동기였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440등 하는 아들을 보내고 담배 피다 잡혀오고 오만 것을 다 보고 컸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어쨌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너무 부모가 아이들에게 집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외국인 친구들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외국에서는 그렇게까지 연결시키지는 않거든요. 왜 내 인생을 아이한테 겁니까? 특히나 아이한테 거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아이 성적에 걸고 있잖아요. 너무 웃긴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 아이의 생각을 궁금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교육시키는가는 그 다음 문제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이를 좀 잘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늘 의심해야 됩니다. 내가 부모니까 이 아이를 잘 알고 있겠지. 그죠? 우리 부모도 다 실패했어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요. 질문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보세요. 벌써 해독을 시킬 건지 딴 걸 시킬 건지 잘못됐지 않습니까? 이걸 얼마나 아이가 재미있게 읽었는지를 물어봤어야죠.
그죠?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떤 걸 선택할지 물어봤어요. 한 번 더 읽을 거야? 아니면 다른 책을 볼 거야? 아니면 이 작가의 다른 책을 한번 볼 거야? 아니면 이건 이런 장르인데 이런 걸 한번 더 권유해 봐? 아니면 네가 한번 골라볼래? 그죠? 그래서 사실은 도서관도 여러분들이 무슨 뭐 딜리버리도 아니고 그래서 해줘야 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딜리버리가 아니에요. 애들한테 시간을 내서 같이 가서 거기를 데려다 놓고 걔가 고르든지 아니면 같이 골라야 맞는 거예요. 서점도 마찬가지고 도서관도 마찬가지예요. 도서관에 책이 어떻게 진열되어 있고 이런 것도 알아야죠. 저도 마찬가지로 가서 우연찮게 뽑아둔 책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도서관 가는 습관을 들이는 거고 서점 가는 습관을 들여야 맞죠. 그죠? 제가 여기 습관이라는 거 해서 제가 책으로 밥 먹고 살기 때문에 이런 책도 들고 다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서양 미술사 이런 거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반고우 영혼의 편지 때문에 지금 한 4, 5년간 이게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심지어는 러시아도 갔다 왔어요, 제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세계 3대 미술관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고우가 그린 그 그림 거기 있다 그래가지고. 렘브란트 그림도 거기 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나중에 만날 프레드릭이지, 그죠? 내 삶에 녹아있지 않습니까, 책이?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죠? 내가 보여드리려고 다 이 질문이 나올 줄 알고. 이거는 서울 시청에 있는 도서관 있죠. 구시청청사에 가면 도서관증이에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예쁜 도서관증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러시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만든 도서관증인데요. 이걸 왜 만들었냐면 중앙도서관을 가보고 싶은 거라. 근데 외국인도 가도 돼. 입장료도 없어. 근데 문제는 이 증을 만들어야 된대. 근데 재밌는 건 거기 러시아 사서도 한국말이나 영어를 못해. 나도 러시아 말을 못해. 어떻게 했겠어요, 둘이서? 네? 번역기도 돌리고요. 생 난리가 났습니다. 30분 동안. 근데 아무도 뭐 늦게 한다고 뭐라 하진 않더만. 그래서 요게 제가 김한주 비슷하게 해서 적은 거예요. 딱 들으니까 뭐 이름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자세하게 이야기했죠. 김한주. 그리고 자기들 그 문자로 적은 거예요. 근데 제 대학원 이 지도 교수님 보고 다 틀렸다더만. 그분이 러시아에서 학위를 받고 오셔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을 이 친구가 가까이 두는 거에 습관을 들이게 만들어줘야 맞는 거죠. 그러려면 도서관, 서점, 그다음에 집에 있는 책장 아니면 화장실 이런 데 곳곳에다 이런 것들이 묻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의도적인 게 아니라. 그죠? 실제로 나는 우리 아이가 책을 읽었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나도 관심을 가지면서 같이 해보겠다. 이런 마음가짐의 습관으로 되는 거죠. 그죠? 네. 의도적으로 자꾸 하려고 그러면 아이도 바로 눈치채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책 읽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집에 사시는 그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도 한 3개월 동안은 이상한 말씀들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왜 그러냐? 어디 아프냐? 뭔 일을 벌이고 있는 거냐? 근데 한 3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아이도 그렇고 아저씨들도 그렇고 인정하게 될 겁니다. 저 양반도 저걸 읽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저 사람도 하루에 30분, 1시간 정도 저런 것들을 하는 것들에 대한 자기 시간이 필요하구나를 알게 되는데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제가 영등포구 작은 도서관에서 한 6군데에서 어머니들하고 독서 모임을 해봤거든요. 본인들 경험을 제가 들은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제가 말한 김에 꿀팁 하나 드릴까요? 남편이 내 말을 듣게 하는 거. 남편에게 뭔가 요구하거나 아니면 내가 설득해야 될 일이 있을 때 퇴근하고 남편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수고했다는 이야기만 하고 그 뒤에 평소 하던 잔소리를 안 하고 그냥 지켜봅니다. 그럼 남편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 양반이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지? 그래서 야구를 틀어놓고 이제 그 소파에서 야구를 그냥 보다가 안 씻고 보다가 이 남편이 좋아하는 밥을 차려줍니다. 근데 안 씻고 와도 막 먹도록 해줍니다. 그죠? 그 배가 불러요, 이 남편이. 그리고 난 다음에 슬슬 씻어볼까 아니면 옷을 갈아입어볼까 놔둡니다. 그리고 한 10시 정도 됐을 때 아이들이 이제 자고 했을 때 본인이 가장 강력하게 빛날 수 있는 장소로 따로 부릅니다. 이리 오라고. 주로 식탁으로 부른다며요.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맥주나 소주를 하나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걸 이야기하면 훨씬 더 높은 확률로 내 말에 동의해 준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심리학을 전공한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시던데, 남자가 회사 일 마치고 들어왔을 때 뇌파가 아직 정리가 안 됐대요. 2-3시간 정도. 그래서 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답니다. 근데 여성들은 이 모성애 때문인지 어쩐지 간에 밖에 있었던 일이 집에 들어오면 이 뇌파가 바로 전환된대요. 자동방으로. 그럴 확률이 높대요. 개인마다 다를 거예요, 아마. 다 자동으로 믿지는 마세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남자의 특성을 좀 알고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설득할 수 있겠더라. 그리고 내가 좀 강력하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선택해서 누구를 알고 그 인간을 알고. 그죠? 그러니까 책을 읽게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자꾸 내가 어떤 방법을 이 친구한테 적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의 습성이 뭔지를 좀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는 회독을 좋아하는 친구인지 새로운 걸 찾으러 가는 게 좋은 건지, 그리고 회독을 크게 할 수도 있어요. 요렇게 갔다가 엄마 나 그때 그 책 뭐였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랬을 때 우리 아이는 이런 정도구나. 그러면 이 친구가 이랬을 때는 나도 기억이 안 나고 이 친구가 기억이 안 나니까 그러면 독서 목록표를 한번 만들어 볼까? 그죠?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회독을 하든 다른 걸로 가든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한 줄로 적어 볼까? 아니면 별점으로 만들어 볼까? 이런 식으로 이 친구에 맞춰서 뭔가 독서 관련 교육들이 들어가야 맞지. 이거는 독서를 평가하기 좋은 책이야. 그럼 요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야 할까요? 네. 이것도 진짜 케바케 요즘 애들 말로. 그래서 독후 활동을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독후 활동을 글로 남기고 싶은 친구가 있고, 스티커를 붙이고 싶은 친구가 있고, 그림으로 남기고 싶은 친구가 있어요. 그죠? 그걸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 독후 활동을 너무 강요할 경우에 자기가 과제가 부여됐다고 생각해요. 업무. 빨리 이걸 처리해 줘야 돼. 그래야 엄마가 안심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없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독후 활동을 이어나갈 것인지. 그러면 처음에 독후 활동이라는 게 쓰기도 있지만 그 친구가 말하게 하고 내가 들어주면 되잖아. 그죠? 그럼 녹음하는 방법도 있고, 그죠? 아니면 그림을 그려서 남기는 방법도 있고,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얘가 저녁 시간에 아빠한테 이야기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독후 활동을 아이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를 좀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독후 활동이 독서 활동을 잡아먹는 일은 없어야 맞는 거죠. 독후 활동을 하는 건 독서 활동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죠? 아까 그 어머니 말씀대로입니다. 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있는데 잠깐 알려드리지만 돈이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최초 생각실험에만 있는 독서 모임 진행자 과정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8회차 정도 한번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꼭 이런 자격증 과정이나 이 과정을 듣지 않고도 흉내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눠드렸지 않습니까? 가치 있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사실 진행자가 있고 참석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자는 주로 이런 진행지를 준비하는 게 좋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체계적으로 배운 게 아니니까 이게 만들어지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요령을 좀 피우시면 됩니다. 읽어 오시는 분들한테 그 인상 깊었던 부분들을 표시해 오기. 그다음에 밑줄 그어 오기. 그리고 본인도 재미있게 읽었던 것들은 이렇게 태그를 붙여 놓습니다. 그 부분을 읽어가면서 친구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 좋죠. 이건 아직 안 붙었구나. 예. 그런 식으로. 저는 요즘에는 습관적으로 그렇게 붙여요. 그리고 옛날에는 들어누워서 책을 엎드려서 많이 봤는데 지금은 사실 이 논제를 만들어야 되는 미션이 있어서 앉아서 독서대에 놓고 그 다음에 스티커를 옆에 놔놓고 이렇게 읽어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함께 읽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이 질문을 끝내고 빨리 풀어드리기를 한번 하면서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진행자가 진행지를 만들고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창삼동에서 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들에게 요구하는 능력은 책을 잘 읽어야 논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발췌하는 법, 질문 만드는 법. 예를 들어서 질문은 세 개의 문장으로 만들어 주세요. 첫 번째 문장은 발췌를 요약하십시오. 두 번째 문장은 부연 설명하십시오. 세 번째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체계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여러분들이 쉽게
이렇게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진행의 핵심은 요거 하나만 아시면 돼요. 저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이 말을 만들었고요. 표현 중심 독서 모임. 누구의 표현이 중요할까요? 그렇죠. 참여하는 참가. 진행자의 표현은 이미 내 진행제에 다 녹아있기 때문에 내 표현을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여한 사람들의 표현을 많이 이끌어내는 질문이 좋은 것. 그 다음에 참여한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견을 잘 이끌어내면 좋은 진행. 그리고 진행자는 여기 있는 참가자들에게 주어지는 시간을 제대로 분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제대로 분배하는 건 노하우가 생길 거예요. 진행하다 보면. 말 안 듣는 아저씨들이 많거든요. 아이들하고 여러분들은 그런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너무 소통 능력이 다 좋으셔서. 책은 사실은 이 친구가 고르게 하는 게 그 수준이 거기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 유아,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 성인 이렇게 구분해서 책을 단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단계별로 시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책은 다른 책을 유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시리즈로, 작가로, 그죠? 그 다음에 장르로 여러 가지 사인들을 주기 때문에 다음 책을 내가 뭘 해야 되지 하는 사실은 그렇게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책이 아마 알려줄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그리고 뭐 1, 3학년을 꼭 나눠서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 화상정을 할 때 재밌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였든지 무슨 군이었지? 그냥 남해군이라 칩시다. 남해군에서 초등학교 5학년짜리 그 토익 만점인 아들이 우리 화상영어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초등학생을 안 받았어요. 그 초등학생이 왜 영어를 배워? 모국어나 열심히 해야지. 근데 그 사람이 계속 해달라고 해서 할 수 없이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화상영어를 하기 시작했고 1년 뒤에 미국을 갔다 왔다고 아버지가 한국 들어오면 술을 사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게 웬 말이냐 했더니 자기 군에서 영어 말하기 대회에 나가서 1등 했대요. 그 5학년이. 근데 얘 동생이, 야가 6학년이 되고 얘 동생이 4학년이 됐어요. 제가 3학년 이하는 영어를 안 가르친다고 못을 박아놨거든. 4학년이 됐어. 자기 여동생이 등장한 거야. 근데 야를 레벨 테스트를 한다고 우리 강사가 레벨 테스트를 했는데 자기 오빠보다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그 비디오 녹화된 걸 다시 봤어요. 발음이나 듣기나 이런 것들은 자기 오빠보다 나았어요, 실제로.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화면에는 그 오빠만 나왔지만 그 집이 약간 원룸 구조라 그걸 할 때마다 그 애가 옆에서 듣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걔가 그 발음이나 듣기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대답을 할 때도 같이 하고 있었던 거야. 우리는 못 봤지만. 그래서 1, 3학년이면 저는 하위 평등 아니고 상위로 좋은 버전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거를 따로 넌 1학년, 넌 3학년 할 필요 없습니다. 특히나 3학년이 1학년 걸 흉내 낸다고 따라가지는 않아요, 절대로. 1학년이 3학년 걸 따라가려고 흉내를 내지. 그래서 같이 있는 것도 있고 자기들 스스로 고르게도 하고 이렇게 골고루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뭐 이게 재미없는 강연으로 이어질 것을 중간에 들어오셔서 질문도 진행해 주시고 10년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도 전해 주시고 지금 남편 많이 힘드실 거예요. 지금은 사랑하기 때문에 저렇게 앉아있지, 그죠? 어머님들 보시기에 한 2년 정도 있으면 탈출할 겁니다, 아마 저기. 2년도 안 걸려요. 시간 내에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그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는 왜 책을 읽냐면 난체하기 위해서 읽었어요. 난체라는 건 내 잘난 걸 표현하기 위해서. 왜? 이게 먹어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난 좀 목소리랑 그 다음에 내가 좀 아는 거를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어필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 두 번째는 도망갈 곳이 없더라고요. 두 군데 도망가는데 하나는 극장으로 가요. 그럼 요즘에 CGV는 이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스르륵 이렇게 그 조명이 꺼지죠. 저는 그때쯤 되면 그러니까 다른데 세상 밖의 일을 잊고 그 영화에 몰입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책을 읽을 때. 근데 전제가 있어요. 아까처럼 뭔가 주위가 신간스럽고 하면 책이 잘 안 읽혀요. 그래서 요즘에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회사에서도 그런데 제가 자꾸 회의실로 도망을 가요. 집중을 잘 못하니까 책 읽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음악을 좀 듣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음악이 있으면 나는 좀 책을 읽는다. 뭐 요즘에 애들 그 유튜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서류 작업할 때 듣는 노래 뭐 이런 거. 독서할 때 듣는 뭐 지브리 OST 이런 거. 그래서 이제 환경을 차라리 그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자리, 조명, 음악 이런 것들. 그래서 책을 좀 읽어야 돼, 이 시간에는. 작업을 좀 해야 돼, 이렇게 사인을 주게끔. 아무튼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